이번에는 미래전략연구원 김명희 부원장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명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더더구나 또 오늘 대전광역세일센터 주최 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사실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제가 기획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겠어요. 감회가 새롭고, 그때만 해도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진짜 첫 발을 뛰었는데, 첫 삽을 뛰어서 간판달고 했었는데 이만큼 성장을 해서 야, 우리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주여성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사실 마음이 막 설레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지금 계속 그 창업 또 뭐 멘토링 또 우리 연구자님 이렇게 전국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전 사실 필드 경험이 많아서 한번 현장 체험감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요즘 특히나 오늘 이런 토론들이 코로나19에서 참 유례없는 위기가 맞았는데, 우리 그 이민자 함께 살아가면서 다문화 가족이 늘 사회적으로 이제 배제된다, 뭐 차별을 받는다, 그런 구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날돌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많이 돈다는 것은 그들과 같이 함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배제라는 말이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왔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발제자님이 발표해 주신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올 상반기에 대전시의 그 인구 통계를 보면 대전에 17,225명이 그 외국인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제일 많거든요. 중국이 많고 베트남, 미국, 뭐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사실 필리핀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필리핀 사람이 많은 것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또 지역별로 보면은 유성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동부, 서구, 대덕, 중부 가장 적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발표하신 내용에 봐서는 원도심을 겨냥해서 이렇게 연구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창업을 그야말로 활성화시키고 이끌어주려면 뭔가 큰 시장을 보여줘야 국물이도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 데서 막 발부정 쳐봤자 하다가 자빠져요. 근데 착착착 나가면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벤치마킹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타켓을 좀 유성구, 동구, 서구 이렇게 해서 큰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를 선택을 해야 지자체에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포커스를 좀 그렇게 맞춰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주민 거리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 사실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전 브루스, 대전발 영시분 그 기차 그런 얘기가 있고, 사실은 대전역이라는 데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장으로 좌우를 보시면 다 시장이에요. 속이면 옛날 재래시장 같은 그런 이제 시장인데, 지금 이제 활성화시켜서 조금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많이 이제 꾸며놨어요. 그런데 대전역을 기반으로 좌측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옛날에 뭐 이런 말을 좀 하기는 거북하긴 한데, 그 대전역에 내면 거의 다 사람들이 숙박을 해요. 그건 여인숙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에 관련된 접객업소 같은 그런 게 다 있었던 게 지금 싹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주여성의 거리를 한다? 대화도 소통도 잘 안 되고 뭐하고 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인 낙인이나 배제나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그래서 타켓을 그 원도심에서 또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다?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보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각 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저도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순천향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주 여성들한테 최적의 아이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강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센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센터 지원한 데 많아서 저게 이주민이면 내가 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센터를 가야 되는 거지. 여기를 가야 돼. 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 센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뭐만 하면 센터를 만들어 놔요. 근데
그거를 창구를 일원화해서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를 가면 거기서 상담도 받고 착착착 원스톱 시스템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쉽게 다가가서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자 하면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어학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구성을 해놓으면 네네. 그들의 자원봉사자도 일감이나 자긍심도 줄 수 있고 또 이주민들과 멘토 멘티가 돼서 네.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또 있고 요즘에는 다들 고학력이잖아요. 그래서 경력 고학력자가 많아서 그분들 고경력자를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어학은 해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완스톱 시스템 취업 창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해두면 그런 전문 자원봉사도 구축해서 그들에 대해 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자국민들을 위해서는 여성들 일자리에 대해서 경단녀나 뭐 세일이나 여러 가지 해서 박람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성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종합 박람회도 해요. 노인이 일자리도 해요. 그러니까 다 층층별로 하거든요. 클라이언트별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주 여성 창업 박람회도 한 번쯤은 개진할 수 있다. 지자체가 얼마든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대전시 각곳에 있는 뭐 동구, 중구, 서구 5기구가 있는데 네. 다 모이면 나름대로 다 특색 있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 서로 가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어디 센터 가서 뭐를 보고 상담받고 이런 게 있고 해봐라. 그거는 언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내가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다른 대전시 전역에는 어떤 것들이 하는지 그리고 이 이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창업이나 취업도 사실은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창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면 창업을 하면 이들이 뭔가 아까 저 발표한 내용처럼 재미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 욕구도 충족이 돼야 되고 자기 삶의 긍정적인 삶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이라도 이들이 해소가 되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우리 자국민보다 우리가 10% 행복하면 그들은 아마 50% 이상 행복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각각의 하고 있는 흩어진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에 상담할 거를 완스톱 시스템을 하나를 창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뭐 가족 상담도 할 수 있고 내가 취업 상담도 할 수 있고 내 건강 상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접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저는 그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창업을 한 데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이제 멘토링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 해서 관심을 가져주어서 창업을 지속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공동체, 뭐 사회적 경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계 형성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국민과 같이 하면 힘도 되고 굉장히 또 친절해요. 이주여서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 뭔가 자꾸 갖고 싶고 부족한 데서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만 조금 되면 엄청 친하거든요. 네. 그들이 예, 막 친절하고 막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사실은 마을 기업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만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창업 이렇게 하는 그런 창구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사회적 경제기업을 하고 싶다, 마을 기업을 하고 싶다, 뭐 등등 뭐 협동조합 방식 이런 거 하려면 거기에 맞는 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마을 기업은 어디예요? 중앙에 행정안전부예요, 그죠? 예. 또 협동조합은 어디서 해요? 기획재정부예요. 그러니까 또 사회적 경제도 중개부, 기재부 다 나눠져 있거든요. 중앙 부처별로 하면 지자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소속 단체가 또 다 달라요. 이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겠어요? 너무 복잡하네요. 그렇죠. 진짜.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쉽게 지역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이들한테 안내하고 이렇게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네. 지자체에서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사실은 그 오늘 토론회가 그 이주서 여성들하고 결혼 이민자의 현주소를 우리가 낱낱이 참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민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또 현재 우리가 부족한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 정책 추진하는 연계 체계에 그게 굉장히 협력을 강화해야 되어 간다. 네. 예, 그래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그런 정책 추진 체계도 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명희 부원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정주형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방송으로나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접했지 실제적으로 접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받는 혜택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각보다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런 자세한 부분들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 내에서 정말 마을 단위로 같이 서로 접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네. 자,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주 여성과 현실적인 교감을 가장 많이 갖는 또 센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전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김혜정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혜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이주 여성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좀 불러주신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다문화 가족이 워낙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체감하기로는 10년 전에 그 결혼 이민자의 증가율과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어제 한국에 왔어요라고 하셨던 분들이 하루에도 뭐 20명씩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코로나 이전만 놓고 봤어도 한 달에 한 10분이 오실까? 이렇게 좀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 말은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아까 이제 정주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신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오시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뭐 한국어도 배우시고 문화도 배우시는 데에 좀 집중을 하셨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가 결혼 이주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이고 그런 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좀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결혼 이주 여성분들은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일에 대한 욕구도 높으시고요. 교육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취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선뜻 나서지 못하신 거는 그 가정 생활이라는 거, 그다음에 자녀 양육이라는 그런 둘레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가 어리시거나 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경력 단절을 하시기도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분들은 처음 한국 생활을 스타트하는 게 가정 생활이 일단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나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는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슈퍼우먼이 아니고서는 창업하기가 맞습니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직장맘이지만 저희보다 두세 배를 더 일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시게 될 때는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셔서 정말 아침 저녁 뭐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이런 모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선뜻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내가 어떠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나가려다가 못 나가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뭐 통번역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직종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사실 아까 이제 창업에 오늘 이제 또 이주 여성의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창업이라는 건 앞에서도 워낙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 자금도 필요하고 또 사실 챙겨야 될 부분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사실 결혼 이주 여성이 혼자서 다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아까 말씀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이제 배우자가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그 전선에 더욱더 뛰어드셔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이라든지 사별에 의한 이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였을 때 좀 더 그 부분들을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누군가 한국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네. 아까 뭐 이렇게 어떤 제한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사실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정말 그 정보력을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나도 또 시시때때로 바뀌어가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 이주 여성분들과 같이 하면서 창업을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그 본국에 있는 그러니까 아니 자국민들 다른 이제 같은 국가의 다양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의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각각 본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워낙 강하시다 네. 보니까 그 안에서 얻는 정보들로 보통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을 더 수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뭐 식당 같은 요식업을 했었을 때 그런 손님의 주 고객층이 일단 자국민이라는 거 아까 저 많이 그러니까 공감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만이 더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생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한국에 대한 다른 이제 그 주 고객층에 대한 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창업을 생각을 했을 때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원 그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그다음에 그거를 계속적인 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면 아까 뭐 식당을 했었을 때 뭐 위생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어떻게 왔을 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 보완을 할 수 있다라면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창업의 성공 사례들을 좀 많이 발굴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전의 좀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전의 결혼 이주 여성의 특성은 좀 도시형 다문화의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형 다문화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결혼 이민자분들이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의 이주 여성의 이제 고학력자가 많고 그다음에 좀 젊은 층의 그런 이제 또 다녀오실 정도의 그런 고학력자와 젊은 층의 이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잘 흡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런 요구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활용을 한다면 그분들의 그런 역량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대전의 특징은 이제 대전광역 세일센터와 뭐 대전 배제대 ICT 융합세일센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세일센터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계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모델링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계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델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이런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냥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퍼주기식의 그런 정책적인 거나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의 취업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대전광역세일센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제 옆에 또 부센터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앞으로의 계획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전광역 세일센터는 그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주 여성을 포함해서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그 과거에 이제 한정적인 분야에서
이제 점차 직종이나 직업도 세분화되면서 이게 좀 확대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그 광역세일센터는 취업보다 좀 더 창업 쪽으로 좀 더 역량을 좀 키우는 창업 직업 교육도 실시하고 여성들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그 취업 매니저 상담사 아니 창업 매니저 선생님이 계시는데 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세일센터의 창업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맞게 제가 또 센터 내에서 결혼 이주 여성분의 취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주제와 딱 걸맞는 그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일은 그 결혼 이주 여성분의 취업 지원뿐 아니라 이 포럼을 듣고 좀 더 다양하게 다음 연도에는 결혼 이주 여성분들 대상으로 창업을 구상하고 그분들이 창업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원화된 지원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결혼 이주 여성분들 옆에는 언제나 세일센터가 있어서 든든한 상담, 창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를 잘해주셨네요. 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의견과 정말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마치고 저희 쪽에 구직 등록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창업 수요 조사를 하고 이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이 창업 상황을 좀 더 잘 알게 돼서 이분들의 그 현실과 상황에 맞는 그런 창업 교육 과정을 2022년에는 개설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기관에 창업 서류를 제출을 해도 통과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네. 박수를 네.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주 여성분들 대전광역세일센터로 달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주 창업 여성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건 이 자리에 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 예. 한 분이라도 좀 나와 주셔서 실제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하지만 우리가 방송인이만큼 우리 센터장님께서 부센터장님께서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예,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대전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창업을 지원하실 가장 전문가들만 옆에 계십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저희가 선생님들을 밀겠습니다. 선생님들 용기 내셔서 저희 대전광역세일센터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다 지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유유선 센터장님의 발표 자료 첫머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우리 사회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더 많이 그리고 활발하게 생겨서 토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주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대전광역세일센터 창업포럼 이주 여성 창업에 있을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준비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